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1860년대 흥선대원을 통치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흥선대원이 물러난 뒤 1876년 강화도 조약의 체결까지 공부합니다. 자, 우리 제자는요, 첫 번째, 흥선대원군 시기 때 나라 통치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강화도 조약에 담고 있는 내용과 아쉬운 점 있죠? 그 한계점에 대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새로운 대단원을 본격 공부할 터이니 우리 제자들은 교재도 준비하셨을 거고 볼펜도 준비하셨을 거고 무엇보다 신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신 거 맞죠? 그쵸?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열심히 개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 마인드맵을 보니까요. 이전에 봤었던 마인드맵과는 뭔가 조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고려시대 아니면 조선 전기 후기라고 해서 몇백 년 기간을 한 번에 봤었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1860년대, 70년대라고 하면서 아주 단기간을 공부를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던 시기에 비해서 한 150년 그 정도의 시간차밖에 발생하지가 않아요. 바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했었던 뭐 고려라든지 그 이전의 시기는요. 지금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아있는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적어요. 반면에 개화기 시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들도 많겠죠. 그만큼 세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1860년대와 70년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교재 펴시면서 칠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할 시기를요. 연표를 통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표를 보니 고종의 시기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1863년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1860년대가 되면 고종이 즉위하구나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한다라고 했죠. 그 연도는 기억시켜 주세요. 자, 생각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종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종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 10년 동안은 아버지였던 흥선대원이 대신 통치를 했다라는 거.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고종이 이제 20대가 되면서 아버지는 물러가시고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아버지 시기 때는 우리 너희가 교역 안 해 라면서 문을 꽉 닫고 있었지만 고종 이후에는 문을 열게 됩니다. 항구를 열어줬기 때문에 개항이라고 하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그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항구를 열어줬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일본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일본 다음에 우리가 문호를 열어주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누구부터? 그렇죠. 흥선대원군 시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요. 교재 71페이지 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요. 두 가지 나눠서 공부할게요. 일단 흥선대원군 시기 때요. 대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조선 내부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정치를 펼쳤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공부할게요. 여러분 먼저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기 전에 약 60년 동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고 있었죠. 우리 그 시기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세도 정치라고 불러줬는데 이 당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과거 시험에서 각종 부정이 자행되고, 그렇죠? 탐관 우리들은 세금을 많이 걷고,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으니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은 뭐 해야 돼요? 세도 정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얘기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서원 철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서원? 여러분 서원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균관과 더불어서 유학을 공부하던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인데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서원은 예전에요. 유학도 공부하고 아주 뛰어난 유학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고 했는데 그곳이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서원을 철폐합니까? 나라에서는요. 유학 공부 참 좋지라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고요. 우수한 서원들 같은 경우는 토지도 주고 노비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서원에서 나오는 이제 토지와 그 생산물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옴에 따라서 조선 후반으로 가니까요. 전국에 수백 개의 서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을마다 서원이 없는 곳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서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안 내는 서원 소속의 토지들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국가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원에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요. 아, 나는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아, 너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니? 라면서 의견 대립이 생기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붕당 정치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붕당 정치 대립의 근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은 안 되겠다. 이 서원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수백 개의 서원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바로 서원 철폐라고 불러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앞서 여러분들 우리가 봤더니요. 흥선대원이 권력 잡던 시기에 많은 이양선이 출몰한다라고 했죠. 그럼 나라에서는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키워줘야 되겠죠. 여러분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도 있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조선이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에게 또 세금을 걷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선대원이 뭐라고 했냐면 조선의 평민들이요.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 뭘 냈습니까? 그렇죠. 군포를 냈었어요. 근데 양반은 안 낸다라고 말했었죠. 근데 흥선대원이 말해요. 아니 나라 지키는데 양반과 평민의 차이가 뭐가 있어? 양반들도 앞으로는 군포 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요. 호포제라고 불러줘요. 자, 기억시켜 주세요.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호포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흥선대원이 봤더니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점은요. 세도 정치 시기 때요. 왕권이 너무 약해진 거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뭐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일단 안동 김씨를 권력에서 이제 밀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조선에는요 많은 궁궐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궁궐이 무엇입니까? 경복궁이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경복궁이 언제 불탔었나요? 바로 임진왜란 때.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에서 주로 왕들이 머물렀었는데 흥선대원은 뭐라고